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북한 여행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유럽인이 실제로 북한을 여행하고서 보고 들은 것들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오히려 북한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는 것은 한반도 상황에 지닌 부자연스러운 특수성의 하나다. 수십 년 동안의 분단, 피로 물든 한국전, 서로 주고받은 수많은 상처, 위협, 욕설 등을 통해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잔뜩 박힌 상호 불신의 장벽이 높이 세워져서 군사 분계선 양쪽의 한국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날카로운 선정과 극단적인 모습들 말고 다른 것은 알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유럽인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는지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상대방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그리고 오해와 잘못된 기대를 피하기가 더욱 쉽다는 사실이다. 더욱더 상대를 자세히 알아야 오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1991년에 처음으로 북한에 갔고 마지막으로 간 것은 2018년 5월이었다. 2018년 9월에 북한은 내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런 경우 원인을 밝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 책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북한에 대한 책을 발간했다는 것을 북한에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비자 발급이 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체제와 지도자들의 의도에 대해 망상을 품어서는 안 되지만 맹목적 증오와 틀에 박힌 사고 또한 피해야 할 것이다. 북한엔 경제적 문제가 있고 국가는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 때로는 잘 감추지만 때로는 잘 안 된다. 류경 호텔은 1980년대 말부터 건축 중인데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다. 2011년 말에야 끔찍한 콘크리트 골조를 가려줄 유리창을 건물 정면에 달았다. 다른 곳도 그렇지만 북한 여행에서도 자신과 자신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부수 효과도 있다.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새삼 고마워진다. 마음대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수도꼭지, 끊기지 않는 전기, 슈퍼마켓에 넘치는 물건들, 자기가 사는 도시와 나라, 그리고 다른 곳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입장 거부를 당하지 않고 아무 상점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생판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이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해도 결국 나중에는 우리 문명이 이룩한 이런 업적까지도 그리워하게 된다. 찰나의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이메일, 왓츠앱, 이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안 되거나 몹시 제한을 받는다. 특별한 투시력을 갖지 않아도 재정적인 동기들을 볼 수 있다. 이 나라는 외환으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가 없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으며 새로운 경제 제재들로 인해 해외 무역에서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관광으로 들어오는 소박한 금액마저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돈이 된다.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이 여행 관련해서 외화를 버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북한은 갈 수도 있고 허가받을 수도 있다. 기자들과 남한 국민 그리고 2017년 8월부터 미국 국민만 예외다. 남한과 미국은 정부가 여행을 금지했고 기자들은 특별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신청하면 항상은 아니더라도 놀랄 만큼 자주 입국 허가가 난다. 기자와 남한 국민 그리고 현재 기준 미국 국민만 예외하고는 북한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행을 할 수가 없네요. 여행자는 외환을 북한으로 들여감으로써 현재의 정권을 후원하게 된다. 지도자 동상 앞에서 의무적으로 허리를 굽혀 절하는 외국인들은 북한 체제에 경탄하는 사람들이라며 북한 주민을 향한 내부 성전에 이용된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이유에서 북한 여행을 절대 거부하는데 나로서는 이해할 만한 일이다. 북한 첫 방문은 일주일 이상으로 잡지 말 것을 권고한다. 보통 유럽인들은 4, 5일이 지나면 천천히 한계에 도달한다. 최초의 신호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농담과 늘어나는 알코올 소비량이다. 그렇다. 북한 여행은 절대로 어린이 생일 파티가 아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어떻게 들어갈지, 어떤 호텔에 묵어야 할지 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다. 그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북한으로 가는 길은 무조건 국영 여행사를 통한다. 아주 오랫동안 조선국제여행사가 단독으로 주관해 왔다. 서방의 여행자가 자유롭게 여행 프로그램을 구성할 가능성은 없다. 여행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유여행은 절대 불가입니다. 기념일에는 매번 군대 퍼레이드를 한다. 우선 반드시 현금을 지니고 가야 한다. 북한에서는 자동인출기나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고 서양의 신용카드는 통하지 않는다. 평양에서는 유로면 충분하지만 동북부로 여행할 때는 중국 화이, 위안화를 가져가라고 충고한다. 이따금 거스름돈 문제가 있으므로 소액 지폐가 가장 좋다. 유로, 달러, 인민폐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미국 달러를 거스름돈으로 받으면 빳빳하고 깨끗한지 아무 글씨도 쓰이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내 일행 중 한 명은 자가 인쇄로 보이는 수상쩍은 1달러 지폐를 거스름돈으로 받은 적이 있다. 위조 지폐를 거스름돈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는 허용된다. 카메라의 줌 기능에서 초점 거리가 너무 길 경우 오랜 기간 귀찮은 일이 생길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그렇게 엄격히 따지진 않는다. 일반용으로도 기능이 뛰어난 저렴한 카메라들이 나온다는 현실을 인식한 덕이다. 스마트폰에 금지된 내용이 들어있다면 불쾌한 일이 벌어진다. 노트북, 태블릿이나 인쇄물 등도 마찬가지다. 종교 관련 자료, 음란물, 나만의 드라마, 코리아라고 적힌 물건들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전기 공급은 알다시피 불안정한 편이다. 전선의 과부하, 석탄 운반 문제, 저수지의 낮은 수위 등이 이유다. 밤에 전기가 나가면 당연한 일이지만 온 도시가 갑자기 캄캄해진다. 하다못해 간접 조명이라도 남는 우리 도시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칠흑 같은 캄캄함이다. 그래서 휴대용 조명이 필수다. 핸드폰에 손전등 앱을 깔아두는 것도 좋다. 공식적으로는 북한 사람 5만 명이 중국에서 일한다. 비공개 수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자주 10만 또는 그 이상이라고들 한다. 즉 버스에서 바깥 풍경을 찍으면 안 된다. 일하는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 군인을 찍으면 안 된다. 땅바닥에 쭈그려 앉은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종합하면 늘 싹싹하게 허락을 구하라는 말이다. 사진 찍는 것도 이렇게 제약이 많네요. 지도자들의 사진을 찍을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작고한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리관들을 관람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한다. 김일성 일가의 초상화와 동상은 언제나 중간이 잘리지 않도록 전체 모습만을 찍어야 한다. 거의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숭배되는 이 지도자들의 초상화 앞에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펄쩍 뛰어오르거나 물구나무를 서거나 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들은 민족적 상징이며 여기서 북한 사람들은 농담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북한에서 전화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만 할 수는 있다. 호텔에서 유선 통신망 서비스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입다금은 방에서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있다. 아니면 공항이나 호텔에서 보통 우리 스마트폰에도 쓸 수 있는 고려링크의 심카드를 살 수도 있다. 2016년도에 일회용 심카드는 60유로였다. 다음번 여행에서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20유로를 더 내야 한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전화 사용자가 30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는 2,500만 인구의 12%에 이르는 수치다. 이 숫자는 성장하는 중상층에 대한 흥미로운 추론을 허용한다. 북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핸드폰은 해상도 낮은 컬러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단순한 전화기에서부터
폴드 핸드폰을 거쳐 평양, 아리랑, 진달래 등의 마트가 붙은 현대적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까지 다양하다. 인터넷 연결은 되지 않는다. 통화와 문자 메시지, 메모, 사진, 음악이나 영화 감상 등에 사용한다. 가격은 모델에 따라 대략 100에서 200달러에 이른다. 인터넷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국 이동통신이 잡히는 지역에 들어가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개성의 언덕에 위치한 지도자들의 동상 앞에서 서양 핸드폰은 남한의 이동통신사 KT와 SK텔레콤 등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1400km에 이르는 북쪽의 중국 북경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장소에서는 북한의 감시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전화를 하거나 정보를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국경지역에서 관청은 계속 불법 핸드폰을 단속하고 외국 이동통신사의 주파수를 차단하려고 애쓴다. 여행자에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도대체 북한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대화를 다 차단시키는 거죠. 한국전이 남한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는 진술을 의심하면 북한 사람들은 사실에 대한 토론의 계기를 삼지 않고 그냥 국가 위신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했다고 북한에서는 교육을 시키는가 봅니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공식적으로 금지된 남한의 오락물이 북한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고 말한다. 모두가 남몰래 남한 TV 드라마를 본다는 것이다. 특히 평양 바깥에서는 자주 호텔 도착과 동시에 온수가 나오는 시간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것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보통은 아침과 저녁 각각 1시간 뿐이니까. 양치질은 찬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찬물로 샤워하고 머리 감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당신의 호텔방에 욕조가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제발 이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 이전 고객이나 청소 직원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비상 상황에서 당신을 위해 마련된 물이다. 큼직한 바가지가 욕조에 떠다닌다. 이것으로 변기에 물통을 채우거나 직접 변기에 물을 퍼부을 수가 있다. 물도 자주 끊기나 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북한의 전기 공급이 현저히 좋아졌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래도 전기가 끊길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설사 전력약에 문제가 없어도 이따금 전선이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위가 낮아져서 또는 겨울철에 냉혹한 서리로 인해 수력발전소는 제한적으로만 기능한다. 그러니 조명용 등을 가져갈 생각을 하시라. 전기가 자주 끊기는 것 같습니다. 평양 어디서나 창문에 태양광 패널이 매달린 것을 볼 수 있는데 낮 동안 집 내부의 자동차 배터리와 연결해 충전했다가 밤이면 이것으로 불을 밝히고 TV를 본다. 북한에서 연탄은 상당히 비싸긴 해도 전국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정상적인 겨울철 몇 달 동안 가구당 하루 석장 연탄을 소비하고 추운 1월에는 넉 장을 소비한다. 시골에서는 많은 집들이 거름 분해에서 생기는 바이오가스로 음식을 조리한다. 잘 들여다보면 거름 구덩이에서 직접 부엌으로 연결된 플라스틱 호수를 볼 수가 있다. 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헐벗은 산등성이가 눈에 들어왔다면 북한 사람들이 빤히 보이는 산사태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 부족임을 알 수 있다. 겨울철 온 세상이 얼어붙기 전에 사람들이 뗄나무를 모으기 때문이다. 바닥에 떨어진 게 없으면 살아있는 나뭇가지라도 베어낸다. 북한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지게나 달구지 짐칸에 거대한 나무짐을 싣고 오가는데 뗄나무를 팔거나 자기 집에서 사용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일과 가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외화벌이를 위해 대부분의 석탄을 수출하는 한에는 조림 사업과 환경보호를 국가 캠페인으로 삼는다 해도 벌목으로 생기는 이런 환경 파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석탄을 자국민들에게 팔지 않고 외화를 벌려고 다 해외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호텔의 외국인 손님은 관청의 감시를 받는다는 소문이 끈질기게 돈다. 사방팔방 그리고 TV나 라디오 등에도 도청기와 카메라가 감추어져 있다고들 한다. 여기서는 일정한 편집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을 의미했다. 실제로 독재 국가들은 광적인 정보 수집욕에 사로잡히곤 한다. 평범한 관광객을 감시한다는 말이 맞든 맞지 않든
정말로 누군가가 당신을 엿보고 엿듣는다고 전제하고 행동하는 편이 가장 좋다. 그냥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일본과 남한 그리고 중국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아동과 청소년의 과체중으로 인해 칼로리 덩어리인 쌀의 과소비를 반대하는 계몽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북한에서 쌀은 여전히 매우 인기가 좋고 높이 평가되는 식품이며 사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북한에서 흰쌀은 너무 인기가 많고 사치로까지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쌀밥을 먹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참 많이 느낍니다. 비교적 새로운 트렌드는 개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택시다. 평양의 교차로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짐 싣는 자리에 널찍한 판자를 대서 앉을 자리를 마련한 자전거를 잡고 서 있는 사내들을 볼 수 있다. 여성 손님들이 다가오면 잠깐 흥정을 하고 돈을 내면 출발한다. 새로운 전기 자전거는 주로 이런 목적에 사용된다고 한다. 전기 자전거를 택시처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평양에서 운행되는 지하철 차량이 1990년대 말에 베를린에서 처분된 것이라는 주장은 맞는 말이다. 실제로 나는 평양의 지하철 차량에 앉아있노라면 학생 시절 베를린에서 대학교에 갈 때 타던 차량인 듯 싶은 플래시백 같은 것을 느끼고 난다. 북한 사람들은 차량이 독일 출신임을 기억나게 할 만한 것을 모조리 제거했지만 창틀에는 여전히 태그들이 남아있다. 북한 지하철의 특이점은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 좌석 말고도 영웅을 위한 좌석이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이나 군복무에서 특별 임무에 투입되었다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북한 사람들이 영웅 지위를 얻는다. 관광객은 이따금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존경심을 표시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것은 인기가 없는 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미리 꽃을 사서 기념비에 놓으라는 말이다. 꽃값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올랐는데 이는 여러모로 불쾌한 일이다. 우선 기념비 앞에 헌화하라는 요청을 아무한테나 할 일은 분명 아니다. 게다가 관광객이 떠나자마자 이 꽃이 도로 수거되어 다시 팔릴 거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다. 북한이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공격적으로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는 점이 눈에 보인다. 이는 물론 북한의 한정된 경우는 아니지만 경제 제재로 인해 외국인과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외환을 벌어들이라는 국가의 압력이 매우 커졌으리라는 합당한 추측을 내놓을 수 있다. 물론 그걸 안다고 해도 이런 일들이 편하지는 않다. 다음 단계는 사진 검사다. 대개는 이미 추출 방식이다. 관리는 이것저것을 지우는데 결국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지도자들의 초상화나 동상이 전체로 잡히지 않았을 경우 사진들은 삭제된다. 그리고 특히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진 사진들, 예를 들어 바닥에 주저앉아 물건을 파는 여성 행상인들 사진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진들은 다 출국하기 전에 검사해서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한에 사는 우리들이 북한 여행을 갈 수 없지만 이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니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리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리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